본인이 생각하기엔 어떠세요? 내가 갑자기 전교 1등이 됐을 때. 일단 전교 1등 하고 나니까 네. 선생님들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과거에는 내가 정말 미움받는 아이였고 정말 내가 뭐든지 하기만 하면은 선생님이 다들 저를 혼내셨는데 갑자기 저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그래 열심히 한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그래서 열심히 했죠. 댁에선 반응이 어땠어요? 부모님? 놀라셨고 그렇지만 제가 혹시나 대학에 꿈을 꿀까 봐 걱정도 하시고요. 온 식구가 불안했군요. 기쁘면서. 예. 얘를 대학을 보내야 될 텐데. 예,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대학 가면 안 될까? 나 대학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굉장히 그러면 학비는 누가 낼 거냐고. 바로. 예. 그럼 그 대학비는 어떻게 내고 사람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송충이 하셨어요. 솔잎 얘기 듣기 싫으셨어요? 그 말이 저는 제일 싫었어요. 싫으셨을 것 같아요. 예. 송충이 솔잎 얘기. 네. 송충이가 다른 것도 좀 먹고. 그렇죠. 풀잎하는 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왜 송충이에요? 저는 맞아요. 예, 아름다운 징그러운. 나비가 될 수 있는 애벌레인데. 그렇죠. 예. 그래,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송충이 솔잎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사람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니까요. 실증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참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돼요. 네. 송충이는 솔잎 이러면은 또 이렇게 말이 싫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난 송충이니까 이러고 또 좌절하기도 네.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컴백홈 또 어머니의 기도 이 한마디 이런 것이 키우기도 하고 어쩌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런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그 위안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데 그 어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 말 한마디, 어떤 가사 한마디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송충이 솔잎 얘기를 하셨을 때 부모님께서 어떠셨어요 마음속에? 너무 싫었어요. 특히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커피 타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너네들이 취직해가지고 특히 여학생들 따로 불러서 커피를 이렇게 타고 차는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날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모습, 제가 이렇게 커피 나르는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지금의 환경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만 해도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싫은데 그치신 게 아니잖아요. 네. 보통 싫은데 그칠 수가 있는데 싫은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그래서 정하는 대학을 꼭 가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도서관을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 공부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110점 나왔거든요. 몇 점 당시 만점에? 400점 만점에 110점이면 네. 전문대도 못 가는 네. 정말 어디도 못 가는 성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그 정규 과정이랑 완전히 다른 공부를 예.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거는 사실 지금 대학 가려면은 난리잖아요. 지금 학원 뭐 과외 난리인데 그런 거 당연히 안 하셨을 예. 거고 어떻게 그래서 사실 보충하셨어요? 가르치는 과목도 다르고 그렇죠. 일단 기본도 없고 네. 또 뭐 과외나 학원은 더더욱 생각할 수도 없고 네. 문제집 살 돈도 없어서 문제집 얻어다가 지우개로 지웠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했어요. 정말. 문제집을 어디서 얻으셨어요? 문제집은 정말 어디 소각장 같은 데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가서? 네, 소각장 가서 누가 버려놓은 거 가져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어머니 뭐 주변 사람들이 누가 졸업했다고 이런 거 얻어다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걸 지우개로 다 지워서? 네, 그래서 매일 아침 1시간씩은 지우개로 그걸 다 지웠어요. 그럴 때 이제 누가 볼펜으로 표시해놓으면 너무 짜증이 나요. 이거는 지우지도 못하고. 앞으로 문제집 풀 땐 연필로 풀자고. 그래, 그걸 지우는 데만 1시간. 네, 근데 공부를 사실 해도 안 돼요. 사실 해도 별로 진전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제가 공부를 막연히 대학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뚜렷한 목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꿈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신문을 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5살짜리 아이가 총에 맞아서 죽고 그 아이를 아버지가 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이제까지 정말 전투적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사의 현장을 오가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정말 이제까지 우물한 개구리였고 나는 정말 철없는 어리광을 부려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이 큰 멋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어떤 변화를 보고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다가 기자의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백지연 씨 뉴스 데스크 진행하실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상상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백지연 씨가 뭐 김수영 씨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라크에서 바그다드에서 김수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아, 그래요? 뭐 해보죠, 뭐, 그럼. 우리는 꿈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예. 중동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다시 격화돼서 나열인 희생자까지 나타나서 전 지구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예, 여기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상황과도 같이 방금 버스 테러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1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지금 전 이스라엘 군대와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서 현재 팔레스타인 민간인 3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준비된 기자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시키면 다 하네. 아니, 제가 예. 갑자기 목소리가 갑자기 예. 바뀌네요. 목소리가 확 바뀌어서 예. 하이톤이 돼서 예. 이게 본 성이 안 나오고 예. 여기는 여기는 이게 안 되고 예. 네. 그래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걸 하고 싶으셨군요. 예. 그래서 내가 언젠간 저 백지연 옆에 앉아서 이걸 하리라. 예. 네. 그래서요? 그게 그렇게 희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 꿈이 생겼는데 네. 사람들이 기자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된대요. 네. 그래서 대학도 그냥 대학 가면 안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지 된다고 네. 해요. 제가 좋은 대학 가면 되지 않아요? 저도 백지연 씨처럼 연세대 가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말 다들 비웃더라고요. 너 같은 게 무슨 뭐 이런 선생님도, 예, 친구도. 선생님들은 우리가 개교 이래로 4년제 대학을 간 사람이 없다. 개교 몇 년이었어요? 50년이요. 네. 예, 그리고 뭐 주변에 심지어는 독서실 아저씨조차도 네. 그래 꿈꾸는 건 좋지만 현실을 알아야 된다. 사람이 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꿈이 있고 없는 꿈이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과연 이런 너무나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게 꿈꾸는 건 좋아. 이거 정말 좌절되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 들으면서 물론 잠깐은 할 수 있을까 하고 좀 회의적이 되기도 하지만 다시 해야지 하고 문제집을 지우개로 지우는 그 열성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내가 지금 이 꿈을 포기하면 나는 평생 이 진흙탕 속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 꿈을 매달려서 정말 이 꿈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렇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공장에 취직해서 커피 나르고 그냥 공장인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그 모습보다는 내가 이렇게 기자가 되고 어떤 정말 이 전 세계를 누비는 모습을 생각했을 때 더 가슴이 뛰고 더 내가 행복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연상을 계속 한 거군요. 예. 그래서 막판에 예. 더 열심히 하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적이 휙. 성적이 확 오르진 않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정말 못했던 게 수학이었는데 수학을 정말 그 두꺼운 책을 한 달에 한 권씩을 다 끝내고 또 끝내고 해서 이제 두세 번에 걸쳐서 그 책을 마스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수학을 올리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같이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중3 때 저를 유일하게 아껴주셨던 담임 선생님이 당시에는 고등학교 이제 담임을 맡고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모의고사지랑 문제집을 다 구해서 독서실까지 갖다 주시곤 했어요. 감사해라. 그래서 네. 그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때문에라도 네.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뭐 네. 밤을 거의 새워가면서 열심히 하셨군요.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일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매일. 네. 누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오직 내 마음속의 동기로. 그래서 400점 만점에 375점 받으셨다면서요. 그럼 이제 원하는 대학은 다 가실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막상 점수를 받으니까 이제 학비가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할 수도 없구나. 네, 그래서 아니 이 학비를 어떡하나. 이제 375점 그래도 받을 땐 잠깐 기뻤죠? 받은 순간은 기뻤는데 네. 이제 또 학비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어머니가 그동안 물론 포기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네. 제가 학비 이제 성적표를 이렇게 받아오니까
어떻게든 이제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때는 이제 밤에 폐지 수거하는 일을 하셨어요. 낮에는 이제 파출부로 일하시고 밤에 폐지 수거를 하시다가 그거 하나 이게 모아봤자 5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제가 골든벨을 출연을 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죠. 이래서 세상은 또 살만한 거예요. 네. 375점 받았는데 학비가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골든벨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한 게 골든벨을 이제 저희 당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네. 유치하러 서울에 이렇게 3번이나 가셨대요. 네. 그래서 사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유치를 해왔는데 네.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전국적인 학교 망신이다. 도대체 뭐가 전 국민 앞에서 뭘 보여주려고 이거를 유치해 왔느냐라고 반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유치를 이제 겨우 이제 그거를 또 추진하니까는 학교에서 그 체육관이 없어서 네. 방송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시 네. 또 시립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네. 네. 이제 추진이 됐는데 어떻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갈 때 도전 골드벨을 그러니까 수능 시험 치워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자고 나가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 그동안 공부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공부하느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고 네. 네. 저는 논술 공부해야 되니까 안 나간다고 했어요. 네. 논술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뭐 TV에 나가냐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나와야죠. 그죠? 전교 1등인데. 네, 선생님들이 너 아니면 우리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갔는데 근데 나가기 전 회 방영분을 봤어요. 네. 봤는데 아이들이 다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튀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 머리에 CD를 붙이고 마우스를 음박지로 돌돌 말아가지고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춤까지 추고 와, 그렇게 춤인가 됐네요. 뭐 예. 그때 유행하던 춤. 예. 네. 그러고서 골든벨 울렸단 말이에요. 예. 그때 문제 기억나세요? 다? 네.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고요. 마지막 문제는 확실히 기억이 나요. 50번째 문제. 네. 그게 이제 골든벨을 울리느냐 마느냐의 마지막 문제? 네. 근데 제가 그 몇 달 전에 네. 역사 스페셜 시간에 그걸 봤었어요. TV도 잘 안 온우주가 보는데. 들어왔군요, 온우주가. TV도 그걸 안 TV에서 보는데. 봤어요. 예, TV도 거의 안 보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국사 시간에 틀어주셨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생각하면. 백제왕이 외왕에게 하사한 이 철제 칼은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소장돼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 한 문장 읽자마자 답을 적어줬거든요. 자, 이번 문제 맞추면 골든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칠지로. 축하합니다. 제9대 골든벨.